한국식 드론 무기와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한 우크라이나. 결국 러시아가 열세에 서기 시작했는데요. 이 때문에 러시아가 결국 꺼내서는 안 될 무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결국 러시아를 침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러시아군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군사시설을 파괴했습니다. 전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미국과의 최신식 무기 경쟁이 시작된 양상입니다. 19일 CNN은 러시아군이 지난주 극초음속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은 실시간으로 발사를 추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러 국방부는 전날 우크라이나 남서부 이바노프란키우스크주의 델야틴 마을에 극초음속 미사일 킨자를 발사해 미사일 항공기용 탄약이 저장된 대규모 지하시설을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극초음속 미사일이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킨잘은 음속의 10배로 비행하며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합니다. 사정거리는 2000km에 이릅니다. 현재 러시아 남부 군관구에는 킨잘을 탑재 발사할 수 있는 미그 31K 전투기 10대가 전투 임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 파벨 펠게나우어는 킨잘의 사용이 전장의 상황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심리적으로 모두를 놀라게 하는 효과는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일 대국민 화상 연설에 관련 발언을 했는데요. 남동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두고 수세기 동안 기억될 테러라면서도 러시아와의 대화가 쉽지 않고 기분 좋은 일이 아니지만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날에도 푸틴 대통령을 겨냥해 러시아가 겪고 있는 손해를 줄일 유일한 기회다. 이젠 만날 때가 됐다며 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양측의 중재 역할에 나선 터키 측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아직 정상회담 수준의 만남을 갖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측 협상 대표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대통령 보좌관도 정상회담은 평화조약 후에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러시아군은 3주간 포위했던 마리우폴 중심부에 진입해 우크라이나군과 시가전을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우크라이나군이 도시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전황을 전했습니다. 페트르 안드리슈첸코 마리우폴 시장 고문은 이날 러시아군이 마리우폴 주민들을 러시아로 강제 연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에서 7,800명의 주민이 러시아로 탈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마리우폴에서 6,623명이 이날 하루 동안 인도주의 통로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의 폭격이 비교적 안전지대였던 우크라이나 서부까지 확대되면서 르비우에 주재하던 한국 임시사무소도 지난 18일 철수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르비우 임시사무소 공관원들은 우리 국민 3명과 함께 헝가리로 대피했습니다. 지난달 24일 개전 이래 이날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목숨을 잃은 민간인은 어린이 53명을 포함해 총 847명이라고 유엔 인권사무소는 전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국경을 넘은 피난민은 33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한국식 무기와 전략을 도입한 이후 러시아가 열세로 밀리고 있다며 한국에까지 밀리기 시작한 러시아가 결국 꺼내서는 안 될 무기를 꺼내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 극우 언론들은 러시아를 침공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사실 러시아가 엄청난 펀치를 날린 건 아니었지만 전쟁이 길어질수록 더 잔인하고 강한 무기가 나오겠죠. 러시아 경제를 개박살 내도 푸틴이 살아있는 한 크게 바뀔 것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재 러시아에 뒤처진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를 미국이 뒤늦게 부랴부랴 준비하면서 이제는 오랫동안 개발 중이던 일본까지 끌어들여서 미친 듯이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킨잘과 같은 공대지와 마하 20의 극초음속도 동시에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 히든카드를 알아도 막을 수 없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란 거죠. 특히 러시아는 지르콘이라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미 항모도 한 방에 보냅니다. 현존 방어수단으로는 막지도 못하고요. 정말 국방기술엔 돈을 아낀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서방과 미국에게 신호를 보내는 듯 러시아가 이런 명분 없는 전쟁에서 핵무기를 쓰는 순간 주변국들의 핵무기를 만들 구실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푸틴이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 되어가는 듯
우리도 핵 없으면 나중에 바보 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득 보는 나라가 진짜 평화를 가장한 악마라는 것을 알아야 할 텐데 전력이 이제 바닥을 드러냈고 남은 카드는 전문가들의 말대로 대량 살상용 무기뿐이라는 얘기지. 푸틴 가족도 푸틴의 심리를 알지 못할걸. 이 사람이 살아온 삶을 보면 정상적인 생각을 하진 않을 거다. 우크라를 돕기 위해 뉴욕과 브뤼셀을 포기 못하는 냉혹한 현실을 대한민국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직시해야 한다. 인간의 목숨과 평화 추구라는 이상적 가치는 분명 옳은 것이지만 자주적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건 망상일 뿐. 어쩌면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에 너무 취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에도 이길 수 있다고 망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걸 대체 몇 발이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독하네요. 진짜. 빠른 시일 내에 우로 둘이 협상하고 전쟁 끝내는 게 둘 다 사는 길이다. 전술 전략 무기는 굉장히 비쌉니다. 현대전의 최신의 무기인 극초음속 무기는 더 그렇죠. 따라서 러시아가 의미 없이 쏘지는 않았을 거예요. 폭격 목표가 지하 탄약고인데 이곳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폴란드와 루마니아 근처에 있는 소위 말하는 나토 국가 접경지대입니다. 탄약고에도 지원받은 무기들이 많았겠죠. 러시아가 그곳에 있던 무기들을 극초음속 무기로 싹 쓸어버린 겁니다. 이로 인해 얻는 피해가 엄청 크겠죠. 서방에 대한 사실상의 핵사용 위협 효과 및 우크라이나 지원의 약화 시도, 그리고 대우크라이나 고립 강화, 여기에 더해 러시아의 협상력 강화를 노린 것이죠. 저걸 알면서도 방어를 못한다고? 그럼 빨리 제거해야지 러시아를. 구식무기 소진하고 이제부터 최첨단 무기로 공격하겠군. 푸틴은 악마 중에 악마다. 반드시 처단해야 한다. 러시아가 초음속 무기나 핵무기를 개전 3주 만에 보이는 거는 이미 보여줄 게 없다는 거. 핵무기가 아닌 이상 그 미사일이나 이 미사일이나 위협 부분에선 같은 거죠. 우크라이나는 게릴라전으로 저항하고 모든 국토 수복하고 러시아 영토로 밀고 들어가 러시아를 폐허로 만들기를 기원합니다. 당한 만큼 갚아줘야 그래야 같아지죠. 현존하는 무기 넘버 2 킨잘, 국제협약 규제 없이 사용 가능한 무기 넘버 1 킨잘이네요. 중국까지 포함한 미국과 나토와의 엄청난 게임이 연출될 것이다. 미국이 나토 앞세워서 세계 패권의 전략으로 간다면 전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큰 의미는 없다고 봄. 방공망도 약화된 나라의 건물을 타격하는데 무슨 초음속 미사일이냐겠지만 기존 단거리 탄도탄이나 순항 미사일이 바닥을 드러낸 상황에서 멍텅구리 폭탄으로 많은 전쟁을 진행할 수 없으니까 이것저것 끌어내서 쓰는 중에 발생한 예상 범위 내의 현상임. 지금까지 러시아의 초음속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대한저널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